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맹퀴의 경제학 챕터 28장 실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실업에 대한 인트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1절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업률의 정확한 의미를 보기 위해서 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거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측정되는가. 자, 거기 674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미국의 실업률은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서 매달 한 번씩 실업률과 고용 형태, 또 주당 평균 근로시간, 실업기간 등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를 통계 자료를 발표하게 됩니다.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통해가지고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설문조사에 다음과 같은 응답할 만한 데이터를 물어보게 돼요. 자, 우선 조사 대상 가구에 속한 16세 이상, 우리나라로 하면 15세 이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든 성인을 여기 있는 것처럼 취업자, 실업자, 그 다음에 비경할 인구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취업자는요, 누가 취업자입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직장에 취업한 사람이야. 그래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임금 소득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아무튼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 자영업자도 스스로 자기를 고용해서 취업한 사람이다. 자영업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영업자.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은 아니야. 근데 아빠는 엄마 일을 도와줬어. 근데 무보수로 도와주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이제 사실은 취업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무보수 근로자인데 무보수로 가족이 경영하는 네, 거기 보시면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거야.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근로자, 근무자 이렇게 돈은 안 받았어. 이 사람도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직장은 있는데 휴가라든가 질병, 악천후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지금 일을 안 해. 그렇지만 이미 직장이 있어. 그럼 취업자 아니겠습니까? 직장이 있으나, 이게 중요한 거죠. 있으나 잠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 사람도 취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업자는요, 이 범주에서는 실업자 범주는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취업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실업자는 이렇게 좀 좁은 구간인데 일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 일할 능력이 있고 능력과 또 일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일할 의사가 있으나, 그쵸? 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최근 4주 동안에 일자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거기 중요합니다. 일할 의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고용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되고 일시 해고된 상태로 다시 취업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실업 상태에 있는 실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경할 인구는 뭐냐면 일할 의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인데 전업 학생입니다. 내가 학생인데 알바를 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취업자로 간주합니다. 아시겠죠? 돈을 알바를 통해서 번다. 그러면 비경할 인구가 아니라 취업자로 간주하게 돼요. 그리고 주부, 은퇴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노동통계 자료를 이렇게 세 분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여기서 취업자와 실업자,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비경활 인구,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나이가 만이냐 그런 거냐에 따라서 15세 이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15세 이상 인구가 노동 가능 인구가 되고 그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으면 비경할 인구가 되는 것이고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 취업자, 성공하지 못한 사람, 실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경활 인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업자와 실업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실업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업률. 자, 이거는 지금 일자리 없는 사람인데 분모를 뭐로 넣을 것인가?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비경활 인구는 아예 일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립니다. 자, 그래서 분모가 여기 취업자를 2라고 쓸게요. 실업자를 unemployer 해서 U라고 쓰고요. 비경활 인구를 none 해서 N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 U분의 U 곱하기 100 이렇게 100은 뺄게요. 그래서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경활 인구야. 아시겠죠? 경제활동 인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종이라든가 성별 등등등 나이에 대해서 다양하게 또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 참가율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간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활 참가율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게요. 참가율은 네, 분모가 뭐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전체 성인 인구야. 그러니까 이게 성인 인구 아니겠습니까? 15세 이상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성인 인구 중에서 여기 n 플러스 2 플러스 u분의 여기 나와 있는 2 더하기 u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체 성인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다가 초등학생 만났어. 너 직장 있니? 했더니 아니 없는데요. 너 실업자야.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뭐 그냥 일하기보다는 보호받고 학교 다니고 뭐 그래야 될 존재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677페이지에 여기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실업률은 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2%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기 다음 줄에 가보시면 미국의 2019년 1월 미국 성인 인구의 3분의 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노동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4%가 일자리를 갖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표 거기 보시면요. 표 28-1 그거 한번 보시면 미국 인구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과 실업률과 경제활동 참가에 관련된 통계 데이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우리 뭐 뒤에 앞에 여기 표 같은 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676페이지입니까? 백인 남성, 백인 여성, 흑인 남성, 흑인 여성 또 연령별로 이렇게 표가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특징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주근로 연령이 25살에서 54세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근로 연령 성인들 보니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보단 낮지만 자, 여성, 백인 여성과 그리고 흑인 여성 이렇게 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70% 중후반대에 해당하니까 남성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그래서 여성이 좀 경활 참가율이 낮아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일단 경제활동에 참가한 여성의 실업률은 여기 보니까 실업률 자체는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 5.4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남성과 거의 비슷하다. 낮아. 만약에 취업에 성공했다. 뭐 일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면 실업률은 남성과 유사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둘째, 이게 이제 첫째 되는 것이고
자, 주근로 여성 흑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백인과 비슷하지만 실업률은 더 높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인종으로 구분한 거야. 그래서 흑인과 백인 이렇게 봐보니까 거기요. 흑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거기 보시면은 백인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은 어떻게 돼? 백인은 3% 정도 되는데 흑인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흑인들이 좀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실업률이 다소간에 높아. 백인에 비해서는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고. 셋째, 전체 인구 평균치에 비해서 10대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자, 여기는 이제 나이가 주 근로를 하는 연령대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80%에 육박하는 정도가 되는데 10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업률은 또 어떻게 돼요? 실업률은 또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일을 일반화하게 되면 한 경제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대한 취업에 성공했느냐, 실업 상태이냐, 이거에 대한 경험은 어느 인구 집단에 속하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연령대가 어디 속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데이터가 거기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연 실업률이라는 이 파란 색깔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서 언급은 했지만 그냥 자연스럽다라고 그냥 보셔야 돼요. 내추럴 이렇게 장기적인 평균치에 해당하는 실업률이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오히려 정상적인 그런 의미야. 정상적인 실업률이다. 이렇게. 아니, 실업률이 제로인 거는 사실 불가능이야. 예를 들면 북한 이런 데는 좀 가능할 수는 있겠지. 뭐 취업을 못한 사람 있으면 김정은이 다 취업을 시켜주는데 저 실업자입니다. 다 취업시켜줘. 땡큐. 그게 아니야. 아우디 탄광에서 석탄을 캐래. 아니, 그게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정부가 계획경제 생각해 보시면 돼. 정부가 계획을 해가지고 빵과 우유를 주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빵을 뭐 몇 개 더 주거나 우유를 더 주거나 나는 딸기 우유를 원하는데 바나나 우유 주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줬다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나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려는 일을 하고 싶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업률이 제로다? 이런 경우는 북한 같은 데선 가능할 수 있다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박탈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실업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실업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실업률이고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러한 실업률을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세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실업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연 실업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업앤다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뒤에 다시 보겠지만 이렇게 실제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이거는 경기가 침체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히려 자연 실업률 밑으로 이렇게 실제 실업률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흔치는 않죠. 여기 막 그런 경우도 있네. 이렇게 이런 경우를 바로 지나치게 경기가 과열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된 상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실업률도 보면 어떤 정상적인 상태를 그리지는 않았지만 여기 보시면 1995년, 6년 이때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잖아. 이때가 뭐 들어보셨습니까? IMF다 해서 국가 부도 상태가 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실업률이 줄어들다가 또 약간 여기 보시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렇게 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커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 2020년 이렇게 되면서 좀 올라갔네. 글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등등등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678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의 네 번째 줄 보시면 특정한 해의 실업률은 정상적인 실업률을 중심으로 위아래 변동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실업률, 그게 바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추럴이라는 말 잘 체크하시고요. 이 자연 실업률을 벗어난 실업률 있잖아. 여기 보시면 빨간 색깔 요 벗어난 거 이걸 실제 실업률이라 하는데 이것을 바로 그 차이를 우리가 경기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2018년에 자연 실업률의 수치는 2018년이면 어디야? 거기 보시면 2018년에 추정치는 여기 보시면 대략 한 4%, 그러니까 4%에서 5% 정도가 되면 자연 실업률, 그래서 완전 고용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실업률의 추정치가 거기 보시면은 4.6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실업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 실업률이 더 밑에 있었잖아.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는 자연 실업률 상태가 한 4.6 이 정도 되는데 자연 실업률보다 실제 실업률이 더 낮았어. 실업률이 훨씬 더 낮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018년 같은 경우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차차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아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는 실업률이 빵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업률이 0이 아닙니다. 0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실업률은. 네, 그런 것들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례 연구를 한번 보시면 미국의 성별 경제활동 참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볼게요. 미국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변화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면요.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세탁기, 건조기 등 새로운 기술 덕분 그렇게 돼 있네요. 세탁기라든가 이런 거 아니 여러분들 가사노동 할 때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과거에는 많이 담당했잖아. 요즘도 그런 측면은 있고요. 요즘 같이 한다고 봐야죠. 남성이 주부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예전에 여성이 가사노동을 많이 했는데 빨래나 거기 나와 있는 설거지라든가 등등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가사노동도 되게 중요하잖아. 또 육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쏟아보는데 세탁기라든가 거기 식기세척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 덕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 여성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세탁기가 다 건조돼서 빨래가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어떻게 돼? 노동에 대한 부담을 떨어뜨리게 된 겁니다. 부담을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거야. 부담이 감소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에 투입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고 또 더 나가서 산하 제한 기법의 개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의 자녀 수가 감소. 가정의 자녀 수가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육아 부담이 감소한 거야. 육아 부담이 감소.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무슨 자녀가 3명 있다. 한 2살 차이로 3살, 2-3살 차이로 터울이 있다. 그럼 3명이면 10년 동안 애들이 초등학교 가서 어느 정도 할 때까지는 누군가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사 애들을 육아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 사회적인 태도의 변화, 인식의 변화죠. 아주 옛날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을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니지. 능력별로 해가지고 더 비교의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의 측면에서 더 밖에 나갔더니 생산성도 높고 돈도 잘 벌고 그렇다. 오히려 남성이 집안일 하는 게 훨씬 더 잘하더라. 그럼 이제 역할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역할 분담도 하고요. 그렇게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차 비슷해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679페이지 가보시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50년대 이래 미국의 성별 경제 활동 참가율이 표시되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니까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낮았고 남자들이 이렇게 참가율이 높았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격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림에서 쉽게 알 수가 있죠.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18년 통계를 보니까 남성이 69%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여성은 57%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로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평등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은 오케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렇게 하락했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오늘날 남성들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학교 교육을 받는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받게 되니까 학교 교육의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더 길어졌어요. 둘째, 과거에 비해서 은퇴 연령이 낮아졌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 길어졌는데 수명은 증가했는데 은퇴는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빠른 은퇴, 근데 수명은 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게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셋째, 여성 취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이 더 많아졌다. 남성이 주부 활동을 한다고 할까? 주부가 증가,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업 학생, 은퇴한 사람, 가사를 돌보는 거기 보시면 남성 모두 경제활동 인구에 제외가 됩니다. 자, 학교 교육기간이 길어졌다. 요거는 전업 학생, 비경할 인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은퇴 빨리 됐습니다. 은퇴자. 이 사람들도 전업 학생과 마찬가지로 비경할 인구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주부, 전업주부죠. 전업주부.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담당하는 남성이 많아지게 되면서 비경할 인구가 더 점차 증가하면서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여기서 먼저 첫 번째는 실업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실업률 측정하는 방법, 비경할 인구,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데이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데 여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미국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성별 여러 가지 경제활동 참가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시간에 실업의 통계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제대로 측정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